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소신은 저마다 다릅니다.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국정을 평가하는 기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판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소신을 이야기하면 즉시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충고는 저주가 되고 합리적인 우려는 진영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매도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던진 뼈아픈 비판, 그리고 그 발언 직후 오열에 가까운 반응을 보며 분통을 터뜨린 김갑수 평론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오윤혜 씨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진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맹신과 독선의 위협성을 아주 직설적이고 담담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왜 정권을 망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치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라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김갑수, 오윤혜, 안진걸에 대한 비판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유시민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오마이TV 등 여러 진보 성향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그 지지자들을 향해 강하게 비난하고 대립하던 안진걸 소장이 사태가 악화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싸우지 좀 말자는 말이 나온 직후 이제는 그만 싸우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소장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지지했습니다. 자신이 비난에 앞장서며 판을 흔들 때는 몰랐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내부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변신해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윤혜 씨가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불쌍하다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두 장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논리와 정책, 국정 성과로 설득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 감정과 눈물을 끌어들여 본질적인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입니다. 비판을 잔인한 행위로 만듭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불쌍한 존재로 프레임짓고 눈물을 뿌리면 국정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충고하는 지지자는 순식간에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책임을 감정 뒤로 숨깁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져야 할 국정 책임과 리더십의 한계를 대통령이 너무 고생하고 불쌍해서라는 감정적 쉴드로 덮어버리려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결국 진영을 고립시킵니다. 정치는 동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안진걸 소장의 눈물이든 오윤혜 씨의 눈물이든 권력을 향해 울어주는 감정정치는 지지자들을 맹목적인 팬덤으로 묶어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냉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결국 비판자를 공격하던 사람이 판이 불리해지면 싸우지 말자고 울고 권력의 오판을 지적하면 불쌍하다고 우는 이 사태야말로 지성과 논리가 사라진 진영 정치의 안타까운 단면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갑수 평론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깊은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실패를 저주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옆에 있던 오연혜 씨는 대통령이 취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김갑수 씨가 유시민의 발언에서 느꼈다는 그 고통,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방송을 지켜본 저는 김갑수 씨의 발언에서 똑같은 고통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김갑수 씨는 유시민 작가의 오만함을 지적했지만 정작 본인 역시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우려를 표하는 지지자는 진짜 지지자가 아니다라며 타인의 진정성을 규정하고 단죄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은 유시민의 시각대로, 김갑수는 김갑수의 시각대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그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가 가진 지식인으로서의 소신이자 평가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비판자 개인의 태도나 자격을 공격하는 것은 본질을 피하고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소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늑대이고 배신자라고 규정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전형적인 독선입니다. 비판하는 누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며 다시 비판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일까? 정치인을 향해 충고하고 경고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그 정치인이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권이 성공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갑수 씨처럼 내부의 우려를 경멸이나 변절로 치부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지지자들 사이의 싸움과 분열뿐입니다. 비판자의 자격이나 진정성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민주적 논쟁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며 입을 막는 행위는 내용에 대한 검증을 포기하고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지적 독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비판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루어낸 명확한 성과와 국정 업적을 제시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와 계산이 있으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지지자가 취해야 할 성숙한 태도입니다.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충고를 배신으로 규정하는 순간 진영은 경직되고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은 마비됩니다. 정치인의 승패는 결과적으로 지지율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60%든 42%든 지지율이라는 숫자 자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절대적 정의는 아닙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2% 선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위기 신호입니다. 과반이 무너지는 수치는 핵심 지층 일부와 중도층이 국정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지지자들의 충고를 해보고 안되면 바꾸면 되지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로 넘길 때 민심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지지율이 30%, 25%로 폭락한 뒤에 나오는 비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지지율이 무너지기 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소신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정권의 실패를 막으려는
진짜 버팀목입니다. 또한 정치는 동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윤혜 씨처럼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불쌍하다고 눈물 짓는 마음은 개인의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불쌍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지지자는 냉정한 비판의 눈을 잃고 맹목적인 팬덤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불쌍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권력의 무게를 제대로 건디며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도록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이라는 숫자에 매이거나 인물의 사연에 감정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눈을 밝혀야 합니까? 평가는 임기 말이 아니라 정책이 발표되고 집행되는 바로 지금 매 순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말싸움이나 진영 간의 감정 대립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정책들입니다.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이 말만 화려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권력 분산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개혁법안의 세부 독소 조항입니다.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질적인 외교 안보정책, 그리고 민생 전책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지지자라도 찬성할 수도 있고 강력히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그의 모든 정책에 찬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맹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김갑수 씨의 소신은 소신이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신이란 걸 인정받고 싶으면 성과를 설명하고 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소신은 그 자리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김갑수 씨는 기다리십시오. 본인도 기다리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짓지 않는 태도, 그것이 맹목적 팬덤과 성숙한 시민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권력을 망치는 것은 비판하는 지지자가 아니라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는 예스맨들입니다. 비판을 배척하고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오만함이 정권을 고립시킵니다. 정치인을 살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비 어천가가 아니라 리더가 오판하지 않도록 돕는 소신 있는 경고와 냉정한 평가입니다. 상대방의 소신을 존중하되 나의 소신 또한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